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부동찬입니다. 오늘 퇴근길 일문일답에서는 분양권 잔금 치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잔금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이런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치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잔금까지 치르는 게 이제 좀 아까워서 이제 안 치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좀 시장 상황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갖고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잔금을 좀 치르길 꺼려 하시는, 이제 그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을 치르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는 누구나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 잔금 안 치렀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안 치르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안 치르고 그냥 계약 해지하고 뭐 끝내버리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쉽게 이 잔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잔금 자체가 이미 계약이 효력이 발생을 했고 중도금까지 치른 상황이니까 사실상 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셨으면 이제 계약금 납부하시고 중도금이 본인이 내셨던, 아니면 이제 시행사에서 대납을 해줬던 중도금이 이자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그래도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다 보면 사실상 계약 당시에는 분명히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 물건을 분양받을 당시에는 되게 장밋빛 미래가 보였겠죠. 뭐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셨을 거고, 그 당시에 당장 발생하는 계약금 포기라는 손실보다는 이제 이후에 그래도 있을 수 있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전매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좀 해보겠고, 이제 잔금 시즌까지 오는 거죠. 이제 사실 분양 받을 때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일단 가격이 안 떨어지겠지. 분양받은 가격에서 한 10% 정도만 싸게 내놔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잔금까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정말 부동산이라는 게 시세보다 10% 정도 싸게 내놓으면 팔리기도 해요. 문제는 내가 시세보다 10%를 싸게 내놓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세가 내가 10% 낮춘 가격보다도 더 낮은 것이냐 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더 낫냐? 당연히 분양 잔금을 치를 시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잔금을 못 치러서 물건을 이제 급매로 내놓게 되고, 그럼 이렇게 한 10% 정도 계약금을 포기한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뭐 금리가 높고 뭐 분양 시장이 안 좋은 때는 더 많은 물건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 10% 할인된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 더 이상 10% 할인한 물건은 이제 급매가 아니죠. 내가 더 팔고 싶으면 거기서 뭐 15%, 20%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고 내놔야 되는데, 정말 또 그렇게 됐을 때는 피해가 만만치가 않죠. 내가 뭐 3억짜리 오피스텔을 샀다고만 해도 20%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찌어찌해서 잔금을 어떻게든 치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정말로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되면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지금 이런 문제를 맞닥뜨린 분들은 당연히 잠도 못 주무시고, 저희 사무실에 실제로 이제 울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분양받은 그 대행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 해지해달라고 막 무릎 꿇고 비시는 분들, 뭐 가족 명의로 막 여러 채 사가지고 정말 잔금을 치를 방안이 전혀 없으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잔금을 못 치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두 생각을 해보셨겠죠. 금매를
해보려고 이제 가격을 낮춰서 내놔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분양사에 가서, 시행사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뭐 문의를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뭔가 이제 전세나 임차인을 맞춰서 이제 일정 부분의 자금을 좀 해결을 하고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뭐 정말 제가 이게 들어오셔가지고 걱정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 이 잘못 분양받은 물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이제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좀 도와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결국에는 계약 해지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갈 게 아니면. 그럼 이제 계약 해지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피해가 적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제 상담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 거고요. 잔금 시즌이 왔는데 이제 그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분양받으신 분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잔금일이 됐는데 내가 잔금을 못 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잔금 날 플러스 일정 부분 이제 연장이 가능한 뭐 한 달이나 요 정도까지도 이제 시간을 벌어놨는데 그때까지도 잔금을 이제 못 치렀다. 그게 아니면 이제 사전에 시행사에 가서 좀 내가 잔금 일정에 대한 조율을 좀 한 경우, 어찌 됐든 약속한 잔금 시점이 됐는데 내가 잔금을 못 치렀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시행사는 뭐 당연히 이제 잔금을 치르라고 이제 최고라고 하는 뭔가를 이제 발송해 오죠. 보면 뭐 언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이 계약을 해지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이제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있겠죠. 일정 기간에 따라서 일단은 연체 이자는 당연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연체 이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더 높아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이건 계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첫 뭐 1개월 뭐 이 정도는 뭐 3%부터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거의 뭐 12% 이상 되는 뭐 그런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양 계약서 보시면 기간별 연체 이자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본인이 만약에 이제 뭐 사채라도 써서 잔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거랑 연체 이자 정도를 비교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연체 이자를 받고 이 계약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냐는 이제 연체를 하신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시행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겠죠. 이게 옛날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잔금을 개별적으로 좀 못 치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얼씨구나 좋다 해서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분양받은 가격에서 DC를 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는 다시 이걸 또 어느 정도 정상적인 가격에서 판매를 하는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량으로 이렇게 계약이 해지가 되고 또 이 물건을 시행사가 판매를 제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어려우면 이제 마냥 이렇게 일정 부분 위약금이라던가 계약금 포기를 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게 참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그들도 대납한 중도금이 있을 거고, 뭐 시공사에게 줘야 되는 돈도 있을 거고, 분양대행사 수수료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은 비용들이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쉽게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잔금을 못 치렀다. 그럼 당연히 시행사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공개적으로 뭐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 뭐 얼마를 내면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개별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해지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개별 뭐 호시를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지역을 봐야 되는 경우, 혹은 시공사 시행사와의 어떤 관계, 시행사의 상황, 뭐 되게 많은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연차 이자를 내면서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될지,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뭐 전매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가 될지, 당장에 내가 일정 부분의 손실을 감수하고 뭐 계약을 또 해지하게 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시행사가 결국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물건이 정말 괜찮은 물건을 내가 좋은 가격에 분양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이야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도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시행사랑 잘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물론 계약의 하자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유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계약 자체가 잘못되면 내 계약만 뭐 잘못된 게 아닐 거고, 뭐 분양 단계에서 뭔가 광고나 이런 게 뭐 허위 광고나 뭐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뭔가 집단 소송으로 이 계약 자체를 취소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거나 분양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보면 알죠. 그런 이유로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계약서라던가 그 상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계약 해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약의 하자가 없고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물건들, 이런 경우는 정말 그냥 시행사랑 잘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시행사 입장에서도 마냥 많은 물건을, 분양이 이미 어떻게 보면 끝난 물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해지해 줘야 되는 물건들이 많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떤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사결정은 빠르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사에 가서 초기에 혹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잔금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이럴 때 내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행사에서도 뭐 한 10% 정도 뭐 계약금을 포기한다, 뭐 계약서에도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써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 서로 좀 나는 10% 정도 손해 보지만 앞으로 내가 이게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보다는 10%의 손해가 저는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계약금을 포기했을 때가 10%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로 이 정도 리스크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중도금까지 거의 다 치러졌을 거고, 이제 잔금을 치르기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이렇게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더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일단 시행사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체 이자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내가 이제 분양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못 치러가지고 발생하는 이 연체에 대한 연체 이자는 당연히 납부를 하게 되실 거고, 그럼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이제 결정이 됐을 때부터는,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고 나면 이제 그 이후는 연체 이자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시행사가 대신 내준 중도금 이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분양을 받은 사람이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연체 이자와 이제 중도금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파악을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계약금 10%와 그리고 이 연체 이자, 중도금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시행사더라도 사실 이 부분까지도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뭔가 소송까지 간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걸로 거의 대부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있는 사항들은 중간에 이제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분양하기 위해서 발생한 마케팅비부터 판매, 판관비, 많은 비용들이 이 하나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혹은 이제 분양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물건을 이제 뭔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한다거나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했는데, 어디까지 이 비용에 대해서 분양받은 고객분들에게, 분양받은 수분양자분들에게 이제 요청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위약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분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잔금을 정상적으로 치르는 사람한테 팔았으면 이런 상황 없이, 그리고 또 이걸 재판매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 없이 잘 진행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의 어떤 위약금에 대한 부분들, 내가 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명백한 이분들의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제 비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냐, 최소 10%, 계약금 10% 정도에서 거기서 최대 뭐 한 20% 정도, 뭐 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20% 정도로 정리가 된다면 아마 시행사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비용은 뭐 그 이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잔금을 어떻게 보면 내라고 이제 독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소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줄여야 이걸 이제 본인들이 다시 받아서 나중에 판매를 한다거나 할 때 또 비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 이미 이걸 분양했을 때 이분들도 그 비용을 그만큼 이걸 판매하기 위한 비용들을 썼을 거고, 그래서 이걸 다시 판매하기 위한 비용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해봤으니까 너희들도 손해를 봐 라고 하는 형태로는 협의가 되지 않겠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건 이제 수분양자 본인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느냐, 만약에 내가 이제 연체이자를 못 낸다, 혹은 이제 잔금을 못 냈다, 뭐 이렇게 되면 일단 시행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다른 자산에 대한 뭐 압류, 그리고 내 월급에 대한 압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사도 이제 회사고 브랜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뭔가 개인의 자산을 압류를 걸고 뭐 재산을 가져다가 뭔가 이렇게 경매에 붙여서 뭐 비용을 이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 이제 합의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사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내가 이제 계약을 이제 뭔가 잔금을 치렀는데 이제 중도금도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뭔가 은행에 대출을 못 갚게 된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 당연히 내 신용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은행 돈을 못 갚는 건지 시행사 돈을 못 갚는 건지 뭐 그거에 따라서 뭐 당장 내 신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혹은 내 급여에 이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 시장 상황이라던가 어떤 시행사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은 이제 시행사랑 잘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시행사랑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식으로 협의될지 모르겠다, 혹은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뭐 저처럼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이제 공인중개사 랑 같이 잘 협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분양계약 해지 관련한 어떤 변호사분들이랑 이야기를 잘 나눠보시면 그래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금을 못 치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 정말로 뭐 끝장이 나거나 정말 신변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사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금액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편이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뭔가 책임지지 못해서 진짜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같이 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 잔금 못 치르면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출근 시간 혹은 퇴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